네, 특별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저 PBR주에 쏠려 있지만 이쪽도 궁금하실 겁니다. 변곡점 맞이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깊이 있게 마감까지 달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대신증권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 임수진 선임연구원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엔터주가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재료에도 좀처럼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상황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난해 말부터 엔터 산업이 약간 악재가 많았습니다. 네. 그 실적으로 보면 사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그 악재로 작용한 거는 기대심이 조금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크게 그 엔터 산업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구심이 생긴 게 과연 24년, 25년에도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작년 3분기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NCT 127 그리고 에스파의 음반 판매량이 실제로 꺾이면서 아무래도 24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더 확대됐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찌랑 엠믹스가 그 음반을 발매했는데 초동 판매량이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구심이 지금 가장 맥스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동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트와이스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게 꼭 아래쪽으로의 쏠림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초동 판매량이랑 실제 판매량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찌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초동 판매량은 한 32만 장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실제 판매량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55만 장까지 올라왔고요. 엠믹스 같은 경우도 한 63만 장 정도 초동인데 실제 판매량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 이찌의 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콘서트 중에서도 음반 판매가 계속 되기 때문에 단순히 초동 판매량이 감소해서 엔터 산업의 역성장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우려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견조하게 좋은 쪽은 아니라라는 이야기신데 그럼 궁금해요. 실적이 분기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무언가 성장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방증이 되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가 너무 좋았는데 네네.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너무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용이 돼버린 걸까요? 일단은 실적 피크아웃을 보기에는 사실 1분기는 역사적으로 활동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4분기에는 행사가 많지만 1분기에는 아무래도 쉬어가는 분위기. 아무래도 12월 같은 경우는 시상식 시즌도 있고 1, 2월에는 아티스트가 쉬고 그리고 팬들도 소비력이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전이 나오려면 결국 실적보다도 음반 판매량이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본격화되는 건 저는 3, 4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이브도 역대 최대 실적을 4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JYP SM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제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엔터 4사라고 하잖아요, 연구원님. 차이가 조금 크게 나타날까요? 일단 하이브부터 말씀드리면 그 하이브는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하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4분기에 나왔던 아티스트가 세븐틴, 투바투 그리고 엔하이픈 정국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하이브의 어벤져스처럼 네. 남자 아이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엔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방식이 그 전작을 플랫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성장을 그렇게 크게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이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이 한 200만 장 정도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MD 부문,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이브에서는 그 시즌 그리팅이라 해서 연말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잘 팔렸고요. 그리고 세븐틴의 경우에는 나나 투어라는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굿즈가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부터 시작됐던 서비스가 바이펜즈랑 POD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잘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던 서비스였지 않았을까 네.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4분기는 하이브가 그 엔터 4사 중에 가장 좋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JYP랑 SM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반 판매량 쇼크가 났는데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기존치보다 약 100만 장 정도 쇼크가 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동방신기부터 에스파까지 전부 다 나올 예정이라 기대가 높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에스파부터 마이너스 한 80만 장 정도 쇼크가 났고요. 그리고 사실 샤이니의 태민님 말고는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게 소비력 문제지 사실 팬덤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서 단기적 이벤트로 보는데 아무튼 4분기는 약간 영업이익단도 그렇고 매출단도 그렇고 약간 컨센 하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그러면은 우려스럽다 실적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붙은 것은 YG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YG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도 그렇고 24년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아무래도 4분기는 그 베이비몬스터의 음원 그리고 제니의 음원 말고 활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엔터사는 그 아이돌 라인이 굉장히 많으면서 쉬어가는 분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YG는 아무래도 블랙핑크,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이렇게 세 아티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기는 사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고 24년에도 과연 이런 안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 할 때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큽니다. 감익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그럼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리스크 요인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가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들이 사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도 주가는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적정이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구원님? 일단은 저는 현재 시점을 저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저PBR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산업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약간 저조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적 영향이지 사실 실적단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저점으로 가장 약간 설명드리는 부분이 저는 23년 1월이랑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똑같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22년 때는 코로나 수혜 때문에 좋았던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팽배해가지고 현재 약간 밸류에이션 수준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나왔던 계기는 작년 4월에 세븐틴 앨범이 450만 장으로 전작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성장 지속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믿을 만한 구석이 언제쯤 나올까 했을 때 저는 3, 4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결국 아티스트 활동이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1, 2월에는 활동 예정된 아티스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3, 4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 저점 그러니까 성장을 지속하는 것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근거가 필요한데 음반 판매량을 올해도 그 메가 IP가 500만 장에서 1000만 장 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기대할 포인트는 뭐냐 했을 때 공연과 MD 부문입니다.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배경에는 팬덤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가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팬덤 같은 경우에는 SNS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이 늘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콘서트랑 MD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콘서트가 재개된 시점이 22년 하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이제 막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덤을 온전히 반영한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 같은 성장은 올해 기대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예시가 사실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이 4분기부터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네. 과거에는 일본에서 20만 명 정도 모객을 했다면 이번에 51.5만 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타 아티스트도 그러냐 했을 때 트레저도 30만에서 40만으로 증가했고 있지도 15만에서 33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티스트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는 지금 20%에서 30% 모객수 성장 정도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성장이 되면 23년에 받았던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 4월에 보여줄 거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지금은 들어가야 될 자리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어느 정도 매수 적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데일리 시점에서는 사실은 수급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일단 2월에는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그 S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잡혀 있고 하이브는 2월 마지막 주에 잡혀 있거든요. 사실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새로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양질의 데이터는 결국 아티스트 활동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SM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에스파 같은 경우 3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마 4월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 걸그룹이 원래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3, 4분기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이런 실적 발표에서 확실한 계획들을 약간 확인하신 후에 접근하신 게 훨씬 안전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수급장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셔서 연구원님, 그러면 최근에 뭐 당일날 그리고 그 전후로의 움직임이 가파르진 않았습니다만 엔터 투자 ETF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무조건 ETF 출시 좋다, 돈 들어온다, 이게 이쪽은 네.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엔터 산업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ETF로 투자하기가 되게 껄끄러웠어요. 네. 그 이유가 사실 보통의 ETF는 엔터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엔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수혜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나온 상품은 사실은 엔터 4사에만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계속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ETF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그 ETF 출시해서 산업에는 어떠냐 했을 때 보통 ETF가 나오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게 들어오니까 산업의 안정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ETF 규모가 71억 정도로 아직은 작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ETF가 많아진다면 안정성도 굉장히 올라간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질만 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다만 조금 더 종목별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엔터주들의 조정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지의 성적표였던 것 같습니다. JYP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앨범의 역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JYP에 조금 더 한정한다면 분위기 전환 모멘텀 어떻게 저희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일단 약간 설명드리면 1월 8일 날 이지 앨범이 나왔는데 초동이 되게 마이너스 50% 정도 감소를 했고 실제 판매량 한 55만 장 정도로 과거치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믹스 같은 경우도 초동 61.8만 장, 실제 앨범은 한 74만 장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이 역시도 기존작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아티스트가 분기 앨범별로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JYP에 있어서 약간 저연차 IP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 재계약 예정인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이브의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세븐틴 재계약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리스크를 타파해 나가려면 결국은 저연차 IP가 굉장히 탄탄해야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JYP에서는 이지랑 엠믹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엠믹스가 지금 성장할 가장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못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연차 IP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모멘텀으로 작용할 그리고 기대할 포인트는 뭐냐 했을 때 신인입니다. 올해 JYP 같은 경우는 4개의 그룹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 현지화 그룹 같은 경우는 1월에 데뷔를 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지금 트와이스랑 같이 해외 콘서트를 돌면서 지금 해외 팬덤을 최대한 유입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나올 넥스지라는 일본 현지화 그룹인데 일본 현지화 그룹은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기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넥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프리 앨범 프리 영상이 나왔었는데 이게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넥스지가 단순히 일본 현지화 그룹이냐 했을 때 일본 현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월드에서도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프로젝트 C, 중국 현지화 그룹이랑 그리고 라우드 프로젝트 과거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남자 아이돌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저연차 IP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과거에 받았던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연차 IP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엔터도 오를 만한 키워드를 많이 안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가장 궁금하실 질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월 이번 달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일단 큰 틀에서 정리하고 가도 될까요? 네, 2월은 저는 저점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모아가도 괜찮다. 네, 모아가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사실 SM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이브 그리고 YG JYP도 실적이 연달아서 나올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결국은 계획들이 발표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월은 저가 그리고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가 짧게 궁금한데요. 네네. 리스트에 YG가 연구원님 빠졌어요. YG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아쉽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YG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많습니다. 저는 블랙핑크 리스크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블랙핑크를 보통 24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활동할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시는데 YG라는 엔터사는 사실 활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1년에 한 2번 정도 활동을 하는데 YG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 번, 뭐 길게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24년에 무조건 나온다 이런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매출 24년 가정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블랙핑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은 YG가 약간 기대할 포인트는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를 지금 4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이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대치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만 딱 들어볼게요. 시간 여유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저연차 IP 많은 쪽이 탑픽일까요? 저는 하이브가 엔터 산업에서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엔터 산업에 있어서 25년 그리고 26년에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저연차 IP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시아권뿐만이 아니라 그 서구권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좋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결국 25년에 컴백을 하게 되면 네. 이 모멘텀을 언제 받을까 했을 때 올해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가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 임수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프로그램 마치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